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고위 장군은 한국산 무기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는 태도를 바꾸고 선택한 건 독일도 미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프랑스 장군의 믿음을 무너뜨린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자크 모네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무기 조달 책임자죠. 37년간의 군 경력과 중장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파리의 햇살이 서류 위에 반사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프랑스군의 노후화된 자주포 교체 사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독일 PZH-2000은 입증된 성능을 가진 유럽의 자산입니다. 신뢰성, 정확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장교들이 저마다 서류를 넘기며 듣고 있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쪽에서 몇몇 현장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 말이 끝나자 현장 포병 중령인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네 장군님, 한국의 K9 자주포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실전 평가가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아시아 국가의 무기라니요? 프랑스가? 터무니없는 제안입니다. 중령, 우리는 유럽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요? 그들의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독일에서 복제한 것이겠죠.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굳어요.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꺼내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장군님, 이것은 프랑스와 한국 합동훈련에서의 데이터입니다. K9은 PZH-2000보다 기동성과 내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요. 저는 콧방귀를 낍니다.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 전장은 다릅니다. 방위산업국 국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자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죠. 정치적 이유라니요. 전형적인 관료주의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렇다면 실전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극한 조건에서 자주포들을 시험해보죠. 사막기후, 산악지형, 연속 사격 테스트까지요. 한국제 장난감이 우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이런 극한 테스트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만든 무기를 아시아 국가의 복제품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양측 모두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리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죠. 수백 년간 유럽의 중심이었던 도시에서 저는 프랑스의 긍지를 지켜왔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무기가 우리 땅을 지킨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테스트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에 알림이 울립니다.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에요. 스크롤을 내리니 한국 측에서 파견되는 기술지원팀 명단이 보입니다. 책임자는 한기수라는 이름이군요. 제 입에서 비웃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테스트를 준비하는지 모를 겁니다. 전화기를 들어 작전부장을 불렀어요. 준비하게.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의 훈련장으로 향하는 헬리콥터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다가 점차 황토색 사막 지형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곳은 우리 군이 아프리카 작전을 대비해 만든 극한 환경 훈련장이죠.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열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그리고 모래 폭풍까지 재현됩니다. 완벽한 장소군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훈련장 사령관 디베르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장군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팀 모두 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조건을 더 강화했나? 네, 지시대로 연속 72시간 작동 테스트와 급경사 기동,
그리고 극한 사격 조건까지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나토 표준보다 30% 더 가혹한 조건이죠. 만족스러운 소식입니다. 한국팀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장비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팀은 어떤가? 디베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상과는 달리 매우 침착해 보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비 점검을 시작했고 기술 담당자가 매우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피더군요. 흥미롭습니다. 허세일까요? 아니면 자신감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지프차를 타고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햇볕이 강렬해 모자를 눌렀었어요. 멀리서 독일제 PZH-2000이 보입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죠. 그 옆에는 낯선 형태의 K9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자주포의 모습에 잠시 시선이 멈췄어요. 본부에 도착하자 각국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오랜 지인인 한스 슈미트가 이끌고 있어요. 그의 옆에는 아시아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담당자인 한기수겠죠. 반갑습니다, 모네 장군님. 한기수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그의 발음이 완벽하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K9 자주포의 기술 지원을 맡은 한기수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테스트가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기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K9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일정표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날 50도 고온에서 연속 사격 테스트. 둘째 날 모래폭풍 속 기동성과 정확도 테스트. 셋째 날 새벽의 영하 조건에서 저온 시동과 급경사 기동. 독일팀의 한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표준 테스트보다 훨씬 가혹하군요. 반면 한기수는 태연하게 메모만 하고 있었어요. 그의 무표정함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기수 씨?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롭네요. 이런 조건은 한국 강원도 겨울 훈련과 비슷합니다. K9은 영하 32도에서도 영상 5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허풍일까요? 곧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일 0600시에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비 최종 점검 시간을 드리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둘을 지켜봤어요. 한스는 독일 기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반면 한기수는 혼자 K9으로 걸어가 천천히 외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피아노를 다루는 연주자처럼 섬세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테스트 상황실에서 독일과 한국 장비의 현재 상태를 보고받았습니다. 독일팀은 냉각 시스템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팀은 이미 모든 점검을 마치고 내일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제 직감이 불안함을 느꼈어요. 처음에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결국 종이 위의 스펙은 실전에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한기수가 K9 옆에서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인데도 그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그가 손전등으로 포신 내부를 비추며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보자,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아침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이미 테스트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지평선이 보입니다. 곧 무자비한 태양이 사막을 달구겠죠. 오늘의 최고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테스트 조건이에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까? 통제실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장군님. 양측 모두 0600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두 자주포를 관찰했어요. 독일의 PZH-2000은 익숙한 모습으로 대기 중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을 지켜온 검증된 장비죠. 옆에 있는 K9은 여전히 제 눈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의 자신감 넘치던 한기수가 포탑 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안내방송이 나가자 두 자주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처음 코스는 30km 사막 횡단이에요. 거친 모래 언덕과 바위 투성이 지형을 넘어야 합니다. 이미 아침부터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양쪽 자주포가 출발점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장비 모두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10km 지점을 지나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ZH-2000의 엔진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PZH-2000의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통제실 기술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K9의 엔진 상태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죠. 모니터 화면에서 두 자주포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5km 지점, 독일 PZH-2000은 엔진 과열로 5분간 정지해야 했어요. 반면 K9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결과를 믿기 힘들었어요. 저는 통제실을 가득 채운 기술자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실시간 엔진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죠. 제가 요청했습니다. 기술 화면이 나타났어요. K9의 엔진은 47도의 외부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2시간 후 30km 주행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K9은 PZH-2000보다 23분 빠르게 도착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K9의 연료 소모량이 PZH-2000보다 18%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연속 사격이었어요. 각각 50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테스트입니다. 연속 사격은 포신의 내구성과 냉각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평가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10발까지는 두 자주포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발을 넘어가면서 PZH-2000의 사격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포신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K9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죠. 50발 사격이 끝났을 때 K9은 PZH-2000보다 4분 빠르게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어요. K9의 명중률이 PZH-2000보다 7% 높았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저는 양측 기술팀을 관찰했어요. 독일 팀은 서둘러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죠. 반면 한국 팀은 차분하게 K9을 점검했습니다. 한 기수는 마치 일상적인 정비를 하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오후 테스트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 폭풍 속에서의 주행과 사격이었어요. 시야는 10m 이하로 제한되고 강한 바람이 모래를 자주포 전체에 뿜어댔습니다. 놀랍게도 K9은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그들의 역과 시스템이 모래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PZH-2000은 공기 흡입구가 모래로 부분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연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해가 지고 첫날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K9이 모든 항목에서 PZH-2000을 앞섰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죠. 저는 통제실을 나와 어두워진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K9 옆에 서 있는 한 기수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는 오늘의 성과에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여전히 장비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서구의 기술력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그 믿음의 균열을 가져왔어요. 내일은 더 힘든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숙소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싶었어요. 하루의 테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50도에 가까운 열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 K9.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 기수의 모습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오늘의 결과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3일짜리 테스트 중 첫날인데 이미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막의 밤하늘이 선명한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네 장군님, 통제실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야간 침투 훈련 중이던 K9 한 대가 계곡에서 고장났습니다. 한국팀에서 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디어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군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비상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어요. K9이 가파른 계곡 사이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온도는 영하로 떨어져 있었죠.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변속기 문제로 보입니다. 긴급 철수를 권고했지만 한국 측 정비관이 현장 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K9 주변을 살펴봤어요. 한 기수가 홀로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도구와 부품을 전달하며 돕고 있었죠. 현장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주변은 어둡고 작업 공간은 협소했어요.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기수 씨.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대로 된 장비로 수리하면 됩니다. 한기수는 차량 밑에서 잠시 얼굴만 내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군님. 이 정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움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리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기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관에게 속삭였어요. 지켜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한기수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작업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량 하부의 좁은 공간에서 변속기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수리할 수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기수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네, 장군님. K9은 전장 수리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부품은 최소한의 도구로 교체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정비성은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고장 시 수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새벽 3시 한기수가 마침내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만족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K9에 집중됐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테스트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한기수가 통신장비로 내부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소리를 냈지만 곧 안정적인 엔진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동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K9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기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기수의 기술력과 헌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열정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기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훈련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테스트 3일차 아침 일찍부터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종 평가일이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바로 MRSI 모드, 즉 세발 동시 명중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이는 현대 자주포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죠. 여러 발의 포탄을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해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합시다. 저는 통제실 스태프들에게 말했어요.
MRSI 모드 테스트, 그 다음 연속 주행과 사격을 병행한 전술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정비성 평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테스트에서 K9의 뛰어난 성능은 이미 명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MRSI 모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독일의 PZH-2000도 이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최대 5발까지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K9이 과연 이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테스트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아침 공기는 맑고 깨끗했어요. 어젯밤의 사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수의 침착함과 기술적 전문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사격장에 도착하자 두 자주포가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은 15k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각 자주포는 3발을 발사해 동시에 목표물에 명중시켜야 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PZH-2000부터 진행합니다. 독일의 자주포가 포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포신의 각도가 빠르게 조정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이어 발사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시간 15초 전. 모니터에 목표 지점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세 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포탄 간 도달 시간 차이는 1.2초였어요. 훌륭한 결과지만 완벽한 동시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K9 차례입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신의 움직임이 PZH-2000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세 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그런데 포신의 조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시간 15초 전.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3, 2, 1. 모니터에 폭발이 나타났어요. 세 발의 포탄이 정확히 동시에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포탄 간 도달 시간 차이는 불과 0.3초였어요. 거의 완벽한 동시 타격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K9의 MRSI 성능은 PZH-2000을 능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가요? 저는 기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K9은 포신 제어 메커니즘과 사격 통제 시스템이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의 속도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K9을 바라봤어요. 그 옆에 서 있는 한기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테스트는 연속 주행과 사격을 병행하는 전술 시나리오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20km 구간을 이동하며 4개의 다른 목표물을 타격해야 했어요. 이는 실전 상황을 가장 잘 모사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이전 테스트들과 비슷했어요. K9은 이동성과 사격 정확도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거친 지형에서의 안정성이 돋보였어요. 마지막 테스트인 정비성 평가에서도 K9은 빛났습니다. 주요 부품 교체 시간이 PZH-2000보다 30% 빨랐어요. 한기수의 팀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한기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MRSI 모드가 놀라웠습니다. 한기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장군님. 기술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동향은 내가 틀렸군요. 한기수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과가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숙소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맑은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일간의 테스트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의 K9은 모든 항목에서 독일의 PZH-2000을 앞섰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오랜 편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옥상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기수였습니다. 그는 혼자 서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기수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장군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맑은 밤하늘을 보기 힘듭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수가 되물었습니다. 첫날 밤 계곡에서 K9이 고장났을 때요. 철수하는 게 합리적이었을 텐데 왜 그 극한 상황에서 수리를 고집했나요? 한기수는 잠시 담배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어요. 장군님,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닙니다. 살아 돌아가기 위한 기술입니다. 무슨 뜻이죠? 저희 개발팀에는 참전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고요. 전장에서 장비가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미 의미를 이해했어요. 전투 상황에서 장비 고장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7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K9은 현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군요. 네, 모든 주요 부품은 최소한의 도구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수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과대평가된 기술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헌신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군요. 한기수는 미소 지었어요. 저희에게 K9은 그저 무기가 아닙니다.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죠. 저는 문득 제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무기 조달 책임자로서 저는 종종 성능과 가격만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장비를 사용할 군인들의 생존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프랑스군은 100년 넘게 독일과 미국의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군요. 한기수는 담배를 끄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장군님.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 경험을 기술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사막의 밤바람이 우리 주위로 불어왔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장비가 스스로 증명하길 원할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존중을 느꼈어요. 지난 3일 동안 그는 한 번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말했죠. 좋은 밤 되세요, 한기수 씨.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장군님도요. 그가 대답했어요. 옥상을 내려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어요. 프랑스군의 미래를 위해 저는 편견을 넘어 사실에 기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비추고 있어요. 회의실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도 자리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제 군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재평가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주간 프랑스 남부 훈련장에서 진행된 자주포 성능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조작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테스트는 총 3가지 카테고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 적응성, 전투 효율성, 그리고 정비성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실전과 유사한 극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어요. 저는 각 테스트 결과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K9은 모든 항목에서 PZH-2000을 앞섰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차이가 두드러졌죠. 세발 동시 명중 테스트에서 K9은 0.3초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나토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독일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측 인사들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최종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군의 노후 자주포 교체 사업에 있어 한국에 K9을 도입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고 한국 대표들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네 장군, 당신은 항상 유럽 무기체계를 지지해왔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실전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신뢰성입니다. K9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현장 수리가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 철학의 생존이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테스트 기간 동안 한 기수가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50년간 스스로 무기를 설계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K9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모네 장군.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 기수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있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 책임자인 한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크, 이건 예상치 못한 결정이군. 한스,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군.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시간인가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모두 배워야 해. 장관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한 기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공정한 평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기술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말이죠. 파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아름다워요. 저는 1등석 좌석에 편안히 앉아 K9 자주포 브로셔를 읽고 있었죠. 이제 모든 공식 절차가 끝났어요. 프랑스군은 한국에 K9 자주포 20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피에르 중령이 물었어요. 후회 없으십니까, 장군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없네. 오히려 더 일찍 편견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장군님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지.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 저는 브로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그곳에는 K9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기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피에르, 당신이 처음 K9을 언급했을 때 나는 무시했었지. 미안하네. 피에르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장군님.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비행기는 지금쯤 독일 상공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수백 년간 우리가 의존해온 나라의 하늘 위에서 저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군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래, 변화는 항상 있었어. 다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었을 뿐이지. 저는 K9 브로셔의 기술 사양을 다시 훑어봤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첨단 냉각 메커니즘.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 세계적 수준이었죠. 그들이 단지 따라하는 국가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참모들의 반응은 어떻던가? 제가 피에르에게 물었어요. 대부분 놀라워했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난 후에는 납득했습니다. 특히 현장 정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죠. 그게 결정적이었지. 제가 덧붙였어요. 실전에서는 성능만큼이나 정비성이 중요하니까. 비행기가 약간의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덮고 눈을 감았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 기술을 만났을 때의 불신, 테스트 현장에서의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장군님, 이번 결정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하지 않겠어? 좋은 기술은 어디서든 올 수 있으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죠. 한 기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군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K9 도입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이제 밤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죠. 한국. 우리가 몰랐던 진짜 강국. 비행기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 기수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제 태블릿에 메시지가 도착했죠. 장관으로부터의 메시지였어요. 모네, 당신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제안해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이번 출장에서 저는 그들의 기술 시설을 직접 볼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무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